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바가 이제 그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삼성생명이 특별 계정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생명보험은 이제 그 변액보험을 든 주주들의 고객들의 이제 돈을 갖고 투자를 해요. 주로 자기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카드 등을 투자를 해요. 근데 어저께 삼바에 대해서 순매수 2억 5천만 원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어요.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고 이거는 저희 타키온의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요약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바의 특별 계획을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클릭을 하면은 삼성 요 기간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위에는 이제 삼바의 주가이고요. 아래가 이제 그 삼성생명의 삼바에 대한 주가 그 지분율 추이입니다. 지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아 뭔가 삼성생명은 삼바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미미하지만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이제 늘었으니까 여기 그래프 좀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 삼바가 어저께 많은 뉴스가 쏟았습니다. 뭐가 쏟아졌냐면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였습니다.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 물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물 임상, 전 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고 내년부터 이걸 바탕으로 사람을 대상한 본격적인 임상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더불어서 유도탄 항암제라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죠. 이걸 갖다 활용한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 이것이 삼바가 무엇입니까? 삼바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죠. 바이오시밀러는 무엇이냐면 그 단백질 신약에 대한 그 특허가 만료되면 우후죽순 카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케미칼 신약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단백질 신약은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이건희 회장이 야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없냐? 이러다가 그룹이 망한다. 뭔가 좀 가져와봐라고 해서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삼바였습니다. 이 사실은 반도체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지 못하지만 2등, 3등만으로도 우리 엄청난 부를 창출했으니까 괜찮다. 뭐 지금이야 뭐 삼성이 메모리 1위 기업이지만 9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반도체 부분이 적자였어요. 근데 92년도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그 D램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면서 이 40년, 30년 끌어왔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카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바가 사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카피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삼바가 이제 엄청난 작년에 차상 최초로 매출 1조를 뚫었죠. 예. 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바가 지속해 나가는데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우리 신약도 한번 해보자라고 나갔으니까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우리나라 이미 뭐 LG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뭐 신약을 내놨는데 삼바라고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하면 되겠죠. 예. 꾸준히 기다려줘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바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뭐냐면 3월 20일자 뉴스이긴 한데 론자가 이게 삼바의 그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는 스위스 론자, 하나는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론자가 사실 1등 기업인데 2등을 자리를 놓고 삼바와 중국 우시가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스 론자가 제넨텍의 그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를 1.2, 그러니까 12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 빌리언이니까요. 그래서 해당 공장은 33만 리터이고 단일 공장은 세계 최대이다. 이번 인수로 론자는 총 76만 5천 리터의 그 생산 설비를 이제 구축하게 됐다. 현 시점을 기준한다면 삼바의 5공장까지 이제 포함한다면 삼바는 78만 4천 리터, 론자는 78만 1천 리터. 엄청난 규모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끌 수 있으면은 사실은 영업이익률과 그 매출이 훨씬 뛰어나게 되죠. 훨씬 점프하게 되죠. 그래서 삼바가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가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하지 마라라고 이제 그 바이오 액트 맞지? 그 미국 당국이 반도체 칩 액트 반도체에 중국을 갖다 견제하고 그러다가 IRA도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를 갖다 견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바이오 액트 바이오도 이제 견제하는 것이 법안으로 상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주도한 사람이 미국 와이오밍 하원에 있는 갤러거라는 하원 의원인데 갤러거 하원 의원이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워싱턴에 머물지 않고 내가 본거지인 와이오밍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내 가족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conversation with my family. 내가 이제 내 resign my position. 내가 하원 의원 자리를 이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바가 사실은 이제 이 와이오밍 갤러거 의원의 중국에 대한 바이오 액트,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는 법안이 발효했다가 나오면서 삼바 주가 뛰었거든요. 삼바 주가 이때 뛰었어요. 그런데 주가 뛰어 잘 가고 있는데 갤러거 의원이 사임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당연히 고민거리가 되죠. 그 고민거리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미국 조야의 전체 일관된 컨센서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을 안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컨센서스를 일으킨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미국에서 한 50만 명 이상 죽었죠.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미국 군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이제 제 지인은 애틀랜타에 있다가 텍사스로 옮겨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후배인데 만나서 이런저런 거 물어봤어요. 코로나도 물어보고 뭐 그 어떻게 그 트럼프를 이기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제 지인의 설명으로는 너무나도 분위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 지인이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을 동양인을 보면은 그냥 쓸데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야 니네 집에 돌아가. 니네 고향에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지인은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야 너도 사실은 그 인디언이 아니잖아. 야 미국이 다 이민자의 국가인데 왜 나보고 돌아가라는 거야? 다 각자 미국에 살지 않던 종족인데 인종인데 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왔잖아. 왜 나보고 돌아가는 거야? 너도 돌아가. 여기서 돌아가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인디언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거예요. 중국을 바라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를 계승한 것 중 하나면 중국을 계속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칩 액트, 반도체 굴기를 갖다 억제하는 칩 액트를 내놨는데 두 번째 이제 그 IRA를 통해서 전기차도 견제를 하고 세 번째 바이오도 견제하는 법안을 내놔서 그러면 우시 바이오로스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면 삼성 바이오로스가 미국에서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삼바에 대해서 그 어제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 삼바는 이제 꾸준하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린 종목은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이 어저께 그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에서 2조 4천억. 와, 엄청납니다. 예.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매출 대비 50.2%이고요. LNG선 운반선 8척입니다. 그러면 8척을 2조 4천억 하면 한 척 다 3천억이죠. 와, 괜찮습니다. 예. 보통 2,500억 정도인데 3천억이니까 환율 효과도 있지만은 그만큼 LNG선에 대한 그 수요가 올라가면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너무 임금이 높아가지고 가격이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불안해요. 왜? 옛날에만 만들었는데 중간에 한번 중간에 큰 바다에서 그 중국이 만든 LNG선이 멈춘 적이 있어요. 야, 아찔하죠. 믿을 수 있으니까 못 믿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빅3 현대중공업 그룹, HD 그룹, 그다음에 삼성중공, 하나오션밖에 LNG선 못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릴게 카타르의 대규모 LNG선 2차 발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카타르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그 조선 3사 주가가 좋았죠. 근데 이제 2차 발주가 예정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뛸 수 있다. 더불어서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반도체 바이오에서 조선까지 중국 견제를 하겠다 나섰어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해군 장군이
와서 하나랑 그 우리나라 조선소 현대중공업을 돌아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거 추가로 뭐 좋은 소식 나올 것 같다는 것이 이미 다 이제 뉴스로 나왔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HD 그룹을 이끄는 정기선 사장이 조만간 이제 미국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할 것 같다. 하나오션의 김동관 부회장도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중요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이제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 미국은 이제 그 칩 액트, IRA, 바이오 액트에서 미국 노조의 입을 빌어서 중국 당국이 부당 거래를 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조사를 갖다 해달라고 해서 미국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하나오션 주가가 올라간 계기도 됐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갔죠. 예. 1개월 동안 주가가 하나오션 주가 30%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을 보면은 이제 SK증권이 발빠르게 그 내놨죠. 한국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16년도에 중국에 올라간 게 떨어졌죠. 이 검정색 그래프가 이제 그 중국이에요. 바닥을 기는 건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뭐 중국 조선을 수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오션에서 지금 하나그룹이 미국 조선을 하면 인수하면 어떠냐? 이게 의사타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쳐서 하나오션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추가로 수주하기는 어려운데 중국을 견제하니까 중국 견제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국가는 당연히 이제 한국이다. 한국의 수혜를 본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빅3 업체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 하나오션의 한 달 주가는 30.7% 올라갔는데 하나오션의 그 1년 주가를 보면은 아직은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때 내리막길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그룹이 하나오션을 인수했는데 부채가 많으니까 그 많은 이제 그 유상증자를 단행했어요. 유상증자라는 겁이 나죠. 유상증자를 단행해서 막 주가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상증자 후유증이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 호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그 칩 액트 반도체 그다음에 IRA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에 이어서 조선까지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청원이 들어왔고 미국 의회가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이니까 치밀하게 조사하는데 발표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수혜를 볼 국가는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빅3 업체들 외에 누가 수혜를 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그룹의 이제 그 주가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몇몇 가지 공시가 있는데 주요 공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LF가 이제 그 어저께 그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했죠. 예. 삼성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 추가로 공시를 했고요.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LNF가 엄청난 물량의 이제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후성그룹이 후성홀딩스로 지배 구조를 전환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넘겼습니다. 후성홀딩스 넘겼기 때문에 내부 거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풍그룹의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려아연을 둘러싸서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치열하게 지분 경쟁을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그 HC라는 기업이 비상장사인데 영풍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분을 팔아서 캐시를 갖고 그 고려아연에 그 참전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지분 경쟁을 갖다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은범 회장의 승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은범 회장이 지난 3년을 거쳐서 꾸준하게 자기 백기사를 만들어놨고 캐스팅 보트를 국민연금이 주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굳이 최은범 회장 열심히 일해서 고려아연 자체를 갖다가 다이내믹하게 바꾸는데 이거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은범 회장의 승리로 굳어졌다 저는 보는데 하지만 장기호 일가 장씨 일가 입장에서는 우린 멈추지 않겠다면서 계속 지분을 갖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제도 한번 기사로 그러니까 공시로 나왔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오늘 주식 투자하시면 하셔서 수익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